안녕하세요, 밀리픽입니다. 오늘은 방산 주식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은 어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성 장군들, 대장들이 대통령께 신고하고 삼점검의 수치를 받고 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살짝 아쉬웠던 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이 10시 16분인데요. 종합주가지수는 현재는 플러스 3.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미국의 증시는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보통 우리도 따라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현재는 우리는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관련인데요. 최근 방산주들이 연 며칠 동안 상승을 하고 있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방산주가 오를까? 해답은 없습니다. 굳이 해답을 따진다면 어제부터 폴란드에서 MSPO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게 수출 대박을 알려준 것이 폴란드였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것 같고요. 그 기대 심리에 따라서 방산 기업 주가들이 어제 오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17분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10개의 종목 중에서는 4개의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6개는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중에 굳이 좀 뉴스가 있는 종목을 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방산주가 다시 상승하는데 앞에서 이제 기관차처럼 끌고 있는 역할인데요. 폴란드 MSPO 전시회에서 현재 일종의 서명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천무탄 관련해서 한화와 폴란드 기업이 합작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한화가 51%, 폴란드 기업이 49% 지분을 갖는 그런 현지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천무탄을 만들어서 천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무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폴란드에 공급을 하고 그 여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천무의 유럽 지역 수출의 일종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에 뭔가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약 6,0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방사는 지금 주가들이 일부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삼양컴텍을 뺀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고 특히 항상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 관련주,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새로 임명된 7명의 사성 장군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삼점검의 수치도 다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물론 전부를 알 수 없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은 우리 군은 정권이나 사람이 아닌 국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권,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기자단들에게 그 또 추가로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개인이 아니라 직위로 복무해야 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민주주의 교육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100번, 1000번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군인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특히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우리 군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원으로 인해서 지금 군이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비상계엄에 연루되었던 군 지휘관이나 장병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이 조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 군이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물론 전 장병이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군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 지휘관인 사성장군, 대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그리고 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군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이 7명의 새로 임명된 대장, 이 장군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7명의 신임 대장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너무도 현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셨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게 해석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하고 국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정권과 국가를 이렇게 동일시하잖아요.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정권에 충성하지 말라라는 것하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원을 따지고 의미를 따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는 평상시에는 그냥 정권이 국가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에 약간의 뭔가 좀 부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 또는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씀에서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었다면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헌법이란 단어를 실제 사성 장군들이 신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 두 글자를 언급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아마 의미상으로는 그 헌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아마 말씀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기사만 보면은 자칫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디자인하는 일종의 설리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가를 알고 싶다면 헌법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임명된 7명의 신임 대장 이분들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헌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헌법 읽어보는데 시간 많이 들지 않고요. 법률 용어로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선 가는 대로 그냥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면 헌법을 읽어볼 수 있고 헌법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정부기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 헌법의 또 조문 중에는 헌법 5조는 우리 국군의 사명, 임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헌법 39조에는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 사성 장군분들, 물론 현재 군에 있는 모든 간부들, 심지어는 병사들까지도
헌법은 한번 읽어봐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하면 이거는 그냥 법무병과에 있는 사람들의 소관 영역에 있는 그냥 법규로서만 인정이 됐지, 이게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겪어보니, 헌법이란 것이 법무장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과 개개인의 일상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신병으로 입대 선서를 할 때, 그리고 장교들이 임관 선서를 할 때 거기 앞 문장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이 표현은 장교건 부사관이건 병사건 앞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에게 있어 헌법은 중요하다는 의미죠. 군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헌법을 준수한다. 미군들은 헌법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준수가 맞는 것인지 보호가 맞는 것인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건 기본은 헌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군은 움직여야 된다. 군복 입은 군인들 역시 그 헌법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헌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에 입각해서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과 헌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 1조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으면 민주주의의 여러 세부적인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일일이 그 문구를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이것도 결국 헌법을 얼마나 우리 군인들에게 잘 교육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그냥 군대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을 전역하고 사회를 나가더라도 그 헌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이 대한민국 헌법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헌법을 모르고 있다면 자칫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모든 언론에 보도해 보게 되면 군은 정권이나 사람이 아닌 국가, 국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단어를 삽입한다면 헌법 가치에 따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감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실 때 헌법 전문을 약 10분에서 12분이면 가능하니까요. 이때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